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녀입니다. 참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던, 이걸 국내에서 언제쯤 구경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모아졌던 제품이죠. 바로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그랑데 리저브. 이름 자체도 이거 무슨 와인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애니버서리 버전의 느낌이 좀 나는, 그리고 한눈에 봐도 이 회사의 첫 제품이었던 아탈란테 5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제품이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죠. 굉장히 명쾌하기도 하고, 근데 뭐가 달라진 걸까? 특히 이 5를 처음 리뷰를 했던 샘튜브의 입장에서 보면 꽤 많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런 제품입니다.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가 제품이 발매된 순서대로 보면 일단 5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거의 동시에 나온 게 바로 동생인 3, 그리고 4를 만들었고 5의 수직으로 상위 제품으로 7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7까지 만들고 보니까 5에 이런 것들을 좀 더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작자인 다니엘 이몽하고 잭 리가 크게 잃었던 것 같고, 아탈란테 5가 첫 제품이었다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다니엘 이몽이 생각했던 가장 완벽한 포맷의 제품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에서 발휘됐던 여러 가지 기술들과 품질들을 5로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가서 5의 그런 품질을 대거 보강을 해서 새로 만들어낸 그런 제품입니다.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새로운 포맷으로 만들어서 아탈란테 6나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새롭게 디자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말하지만 아탈란테 5의 포맷이 이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이자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그대로 플랫폼으로 해서 이런 스페셜 버전을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선 이 제품이 뭐가 다른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 제품은 제품명도 뒤에 번호가 없고 아탈란테 5의 뭐 스페셜 에디션이 아니고 리바이벌 오디오 아탈란테 그랑데 리저브예요. 그냥 오픈시켜서 이 정도까지는 사전에 알려드린다 하는 정보가 이미 온라인에 한두 달 전부터 돌아다녔습니다. 아탈란테 시리즈의 팬들은, 특히 5를 애용하시는 분들은 급 관심을 갖고 아마 그런 정보들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분들한테 소식을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탈란테 그랑데 리저브, 이 제품은 5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보면 아탈란테 5하고 비슷한 듯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은근히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어요. 일단 바깥쪽 이 베풀, 앞쪽 프론트 베풀을 보면 기울기 자체도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45도 정도 경사를 줬다고 하는데 위아래 상하 좌우가 안쪽으로 살짝 깎여 들어간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난 아탈란테 5가 아니야 라는 표식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금질에 기여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색깔이 바뀌었죠. 마감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베니어예요. 그러니까 나무 판자를 그대로 사방에 써서 최종 마감을 했는데 그 오크 목재가 많이 들어갔고 바깥쪽 최종 마감도 살짝 스모키하게 그렇게 색깔을 넣은 스모크 오크 베니어 마감으로 된, 바깥으로 보이는 그 컬러 톤 자체가 상당히 짙고 뭔가 좀 강한 느낌, 중후한 느낌, 이런 게 좀 더 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이 그란데 리저브는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플래그십인 아탈란테 7을 제작을 하고 나서 7에서만 특별히 발휘된 그런 품질들을 그대로 5로 회귀한 그런 특성들을 담고 있어서 5의 디자인을 한 채로도 프론트 베풀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두께가 25mm, 2.5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한쪽만 베니어를 쓰고 안쪽을 이렇게 겸나무로 한 게 아니고 전면 베풀에 꽤 힘을 줬어요. 그 안쪽 코어에 UDF라고 고밀도 섬유사로 만든 그 코어를 집어넣고 그 앞쪽에 겸나무로 쓴, 여기에 이제 오크나무가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UDF를 중심으로 해서 세 겹으로 만든 샌드위치 구조인데 앞쪽에 얇은 오크나무를 여러 겹으로 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서 제작사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알루미늄에 가까운, 중량이 가벼운 금속에 가까운 그런 물성을 주려고 만든 특별한 프론트 베풀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사에서는 스트라타 베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딱 거기까지만 봐도 여기서 사운드가 크게 이렇게 축을 달리했겠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그란데 리저브의 이 변화의 한 딱 시작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드라이버들, 이 앞쪽에 있는 세 개, 3웨이로 구성이 되어 있던 이 아탈란테 5의 이 세 개 유닛이, 일단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이 두 개 유닛은 아탈란테 7을 제작하면서 사용됐던 그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RASC, 또 아탈란테 5는 초기부터 RASC 유닛을 사용했었잖아요. 리바이벌 오디오의 샌드위치 콘스트럭션, 그 뭐 코팅도 하고 여러 겹으로 만들어낸, 안쪽에 또 ARID라는 그런 필터까지 집어넣은 그런 두 개 유닛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베이스 유닛이 현무암 같은 새로운 재질을 쓴 대역 특성에 맞게 제작한 그런 물성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는 구조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아트란테 7에 쓰려고 만든 스페셜 버전이었던 RASC 에보 유닛들이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 있고 1.12인치 트위터와 3인치짜리 미드레인지, 이들은 이 안쪽 보이지 않는 쪽에 여러 겹에 그리고 ARID 같은 특별한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진동이 일어난 이후에 기타 왜곡이나 별도의 공진들을 제어하는데 최선을 다한 최신 버전을 이 그란데 리저버에 투입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 12인치 베이스, 이 베이스는 기존의 BSC의 그란데 리저브 버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외관에서는 칼라 톤이 살짝 바뀌어 있어요. 약간은 골드 톤이 나는 그런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이 12인치 BSC는 이 그란데 리저브에서 사운드로 가장 먼저 차이를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뒤쪽에 있는 자석 있죠. 자력이 훨씬 큰 자석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이스 코일, 경량 알루미늄 보이스 코일을 썼었잖아요. 그게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트란테 5에서는 이거를 2개 레이어로 감았어요. 보이스 코일을. 근데 이걸 2배로 늘리면서 총 레이어가 4개로 늘어났습니다. 딱 2배가 된 거죠. 자력이 큰 자석을 쓰면 보이스 코일도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고 보이스 코일을 굵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건선을 감는 숫자를 늘릴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는 인덕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똑같은 굵기 혹은 그거의 순도가 높은 그런 보이스 코일을 촘촘하게 늘려서 감는 게 자력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란데 리저브의 12인치 BSC 베이스 그 우퍼에는 그런 자력이 큰 자석과 2배로 늘어난 보이스 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전체 유닛에 해당되는 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여기도 은근히 변화가 많습니다. 일단 부품들도 아트란테 7급으로 다 끌어올렸어요. 여기서 또 한 번에 음질에 큰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게 또 바로 짐작이 되죠. 우선 원래는 하나로 돼 있던 그런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기판을 트위터 미드레인지 쪽과 베이스 쪽 2개로 나눴습니다. 주로 저역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쪽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는 그렇게 기판까지 분리한 그런 새로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구성을 했고 들어간 부품들이 저희가 아는 최고 수준의 예를 들면 문도르프 필름 커패시터나 DC 저항을 낮게 측정한 그런 인덕터 그런 걸 그대로 그란데 유토피아에 투입시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사이에 크로스오버가 원래는 3.5kHz였어요. 미드레인지가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했던 거죠. 3.5kHz까지 재생을 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걸 엄청나게 낮췄어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2kHz에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란테 5에서는 이 미드레인지가 하던 그 대역의 재생을 이제 그란데 리저브에서는 트위터가 중역대의 높은 부분을 대부분 본인이 다 재생하게 트위터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고 보통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미드레인지가 굉장히 원활히 동작을 하는 그래서 트위터는 재생 대역이 넓어졌고 미드레인지는 훨씬 생동감 있는 재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2kHz와 3.5kHz 그 크로스오버의 차이는 좀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꽤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트위터는 저희가 아는 패브릭재보다 재생 특성이 좋은 재질들 있죠. 예를 들면은 진동 특성이 훨씬 뛰어나고 내열성이 좋은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광물들 있죠. 유리 같은 그런 소리에 가까운 아주 청명하고 오픈된 느낌이 기존 아트란테 5에서의 이 질감이 좋았던 트위터하고 다른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똑같이 패브릭이에요. 다만 RASC의 업 버전인 에보 버전을 사용한 거긴 한데 질감 자체가 오리지널 패브릭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새로운 크로스오버를 바꾸면서 그런 새로운 트위터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미드레인지가 좀 더 빨리 동작하고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미드레인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분의 소리가 이런 색감의 대비가 좀 더 뚜렷하게 난다든가 뭔가 좀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새로운 중역대로 바뀌어 있어요. 좀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안쪽에 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서 뒤쪽 단자까지 연결하는 그 케이블들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반대널, 내부 케이블을 좀 좋은 거 쓰면 은근히 반대널 케이블을 쓰는 경우가 많죠. 반대널에 은도금 OFC, 웨이브 노이즈나 왜곡에 간섭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은도금까지 한 그런 OFC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그란데 리저브에 새로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뒤쪽이 금속 단자를 썼었죠. 처음부터. 그것도 WBT의 넥스젠 6EN인가 하는 까만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고밀도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WBT 단자로 변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또 많이 바뀐 게 이 아래쪽이에요. 원래 아트란테 5는 제 기억에는 그런 베어링 같은 걸로 사면을 받치게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트란테 그란데 리저브에서는
그게 스파이크 형태로, 이게 뾰족한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좁아지는 스파이크 형태의 인슐레이터로 저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새로운 변화는 이 스탠드예요. 기존 스탠드는 스틸 재질이었고 견고하게 잘 만들었는데 상단에 아탈란테 시리즈하고 약간은 위화감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 그거를 똑같은 재질의 나무로 다 전용 우드 스탠드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단의 스파이크도 좀 더 좋아진, 기존의 반짝이 금속에서 무광톤의 스파이크로 그렇게 교체가 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뭐 자잘한 것까지 알려드리자면 그 스탠드 아래쪽에 이게 그란데 리저브 스탠드입니다 라고 이런 페이스 플레이트, 살짝 황동색 톤을 띠는 그런 플레이트가 딱 붙어 있고, 네, 멋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사소한 것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대로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만든 그란데 리저브는 과연 어떤 소리일까? 특히 오리지널 아탈란테 5하고 어떻게 달라진 소리인지 그걸 먼저 음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The legend of the phoenix all ends with beginnings. What keeps the planet spinning? The force from the beginning. Love.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She's up all night to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ome. She's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up all night to get lucky. We're up all night to the sun. We're up all night to get some. We're up all night for good fun. We're up all night to get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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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up all night to get lucky.
이 리바이브드에서 스스로 설명한 그란데 리저브의 소리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뭐냐면 하이엔드적 정교함과 투명도를 높였다. 사실 그 두 가지 특성만 해도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는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어떤 시그너처 같은 그런 성향이죠. 그러니까 이 그란데 리저브를 듣고 나서 기존의 아탈란테 5 소리가 어땠었나 비교를 해보면 일단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이전에도 음의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아직 이 스피커가 충분히 다 풀리지 않은 채로 특히 베이스가 완벽한 파워 핸들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채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도 오리지널 아탈란테하고는 성향 자체를 많이 달리해요. 오리지널 아탈란테 5는 딱 육면체로 상당히 클래식해 보여서 그렇게 생긴 포맷에 비해서는 상당히 입체감도 나오고 고역도 상당히 트여 있으면서 트위터에 질감이 있는 마냥 떨림만 좋은 턴의 느낌을 잘 보풀거리게 살리는 이런 전형적인 패브릭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또렷한 하이엔드 성향에 가까운 그런 트위터 소리가 났었던 이유가 그게 트위터 뒤쪽에 있던 ARID나 기타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진동판 그런 여러 가지 왜곡을 없앤 설계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었거든요. 그거를 조금이 아닌 깊이 있는 곳까지 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높은 대역은 제가 아까 이거는 패브릭의 느낌보다는 훨씬 물성이 좋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재질의 느낌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런 소리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투명감이나 정교함 그런 단어들이 재질이 바뀐 듯한 그런 차이만큼의 설명하고도 상통하는 것 같아요. 여튼 그게 제일 먼저 그런 특성이 보이고 베이스의 파워 핸들링은 아직 풀리지도 않은 채로 이렇게 들리지만 제가 좀 여러 곡들을 볼륨을 키워가면서 들어보니까 오리지널 아틀란테 5하고 사실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베이스 굉장히 묵직하고 중량감 있고 파워풀해졌어요. 근데 동작은 오히려 더 정확해진 느낌? 훨씬 다이나믹한데 아주 짧은 비트에서도 정확하게 딱딱 끊어가는 중고역하고 위상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훨씬 강화된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서 묵직한데 날렵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란데 리저브를 들으면서 생겨난 느낌이 이래요. 오리지널 아탈란테 5는 이전에 ATC 같은 스피커 묵직하고 질감과 중역대의 음악성 이런 것들로 대표하는 사운드에 좀 더 가까웠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란데 리저브는 같은 수입원의 브랜드인 매지코 같은 스피커 있어요. 매지코도 이제 A가 있고 S가 있고 M이 있는데 S 시리즈 정도의 소리 등급을 막론하고 매지코의 정교함과 그 정확한 중량감 이런 것들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뭐 저만의 느낌이고 아탈란테 5와 그란데 리저브를 좀 대비를 시켜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든 얘기긴 한데 ATC랑 똑같고 매지코랑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서로 성향이 다르다는 거를 듣기 전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든 건데 그런 만큼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란데 리저브로 여러 음악을 들어보면 가장 먼저 여러 음악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베이스의 묵직한 중량감 이게 꽤 깊어요. 굉장히 묵직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아탈란테 5보다 아래쪽 통의 사이즈는 똑같은데 아래쪽 인클로저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진 그런 베이스를 들려줘요. 그리고 거기에 탄력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게 그냥 강한 파워 핸들링만 더 늘어나고 묵직해진 게 아니라 적당히 진동을 하는 이 느낌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게 사실은 현무암을 섞고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었던 아틀란테 시리즈가 구사하고자 했던 그런 고유의 탄력인데 그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강화시킨 거죠. 그 찰리 헤이든의 그 베이스 소리 들어보잖아요. 왈츠 폴 루스 첫 도입부 소리 중에 가장 근사한 소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요. 이 소리는 이보다 구경이 훨씬 크든 작든 그 떨림이 아주 정확한 지점만큼을 울리다가 멈추고 그리고 그 그루브가 자연스럽게 계속 연결이 돼야만 들리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피커가 좀 더 풀리고 또 뭐 앰프를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실제 베이스 소리하고 매우 유사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강한 힘으로 오디오적 쾌감을 줄 수 있게 강한 힘으로 이렇게 스트로크를 주는 그런 베이스 소리에 가까워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업비트로 빠르게 반복되는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같은 퍼렐 윌리엄스가 피처링한 이런 곡을 들어보면 이게 위상이 맞냐 안 맞냐를 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잘 맞아떨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강한 베이스 비트를 치면서도 상당히 경쾌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란데 리저브의 소리가 그렇습니다. 아주 사람을 업시키는 대역이 위쪽으로 올라간 그런 경쾌함이 아니고 아래쪽은 강한 중량감을 주고서도 빠른 속도로 계속 위로 오르내리는 그런 베이스 비트. 이 곡이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 대역의 폭이 다르고 위상이 정확히 일치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는 스피커마다 또 시스템마다 이 곡의 느낌이 은근히 다른데 지금은 중량감과 그런 경쾌함이 동시에 잘 나타나는 그런 겟너키. 이 곡 또한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이 곡이 그란데 리저브에서는 이렇게 들린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겟너키도 같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역시 넓은 대역과 지금 말한 하이엔드적인
이런 6년째 스피커에서 나오는 하이엔드 사운드와 투명함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게 피아노죠. 피아노 곡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아탈란테 5도 피아노가 좋았지만 피아노보다 좀 더 두각을 나타냈던 게 현악 합주 쪽 혹은 솔로 현악기 이런 쪽이 좀 더 오리지널 아탈란테 5의 장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란데 리저브의 소리는 현악기고 타악기고를 그렇게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아탈란테 5의 현악기의 질감보다는 탁 트인 느낌을 주는 그런 고음인데다가 낮은 대역의 그 중량감이 주는 존재감이 전 대역에 걸쳐서 미드레인지까지 고르게 이어져 있는 아주 플랫한 전 대역, 대역 밸런스가 딱 잘 잡힌 그런 상태로 잘 들려지는 피아노는 실제 피아노 연주를 듣는 느낌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손여름이 연주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번 굉장히 밝고 맑고 저음이 아주 순간 드라마틱하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 명암이 아주 마치 햇빛이 구름이 확 빨리 지나가면서 방안을 밝게 비췄다 금방 어두워지는 이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세계 대비 이게 또 똑같은 얘기인데 이 곡의 연주가 모든 시스템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명암이 바뀌거나 이렇게 대비를 주진 않아요. 근데 그란데 리저브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주 특출나게 설계가 된 그런 스피커라는 걸 지금 손여름이 연주하는 모차르트 소나타 1번에서 아주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탈란테 시리즈에만 이제 3, 4, 5, 7, 그 다음에 그란데 리저브까지 5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5제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다채로움을 앞에 놓고 고르는 재미가 있는 뭐 가격 등급이나 사용 공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란데 리저브가 생기면서부터 확장의 폭이 훨씬 넓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탈란테 5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뭐 아쉬움을 느꼈다기보다 야 이것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그란데 리저브에서 구현이 됐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아탈란테 5를 플랫폼으로 개선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그란데 리저브라는 제품 자체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특수 재질과 독특한 디자인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아는 클래식한 그 소위 레트로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만들고 이런 소리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 그란데 리저브를 좀 더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런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란데 리저브는 오리지널 아탈란테 5하고 대역이 살짝 이동을 했다고 봐야 되죠. 더 넓어졌다기보다는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란데 리저브는 높은 대역 24kHz까지 낮은 대역은 26Hz부터 시작하는 꽤 넓은 대역이죠. 오리지널 아탈란테 5는 참고로 높은 대역이 26kHz까지 조금 더 높죠. 그리고 아래 대역이 28Hz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란데 리저브가 오리지널 아탈란테 5보다 아래쪽은 2Hz, 높은 쪽은 2kHz를 살짝 아래로 이동한 그런 대역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능률도 꽤 높은 편이에요. 89dB. 다만 이제 공칭 임피던스가 4ohm이라는 거. 이게 좀 앰프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특히 이 베이스 소리를 말씀드린 묵직한 다이나믹스와 딱 떨어지는 위상 이런 거를 구현하려면 앰프를 좋은 거 쓸수록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란데 리저브까지 온 리발브 오디오의 아탈란테 라인업 이 다음이 또 뭐가 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탈란테 시리즈 완성을 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발브 오디오의 신제품 아탈란테 그란데 리저브 많은 분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 딱 300조만 출시됐다는 것도 아마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몇 조가 확보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입원인 사운드 트레이드가 아탈란테를 꽤 많이 팔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10대까지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예상해 보는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고 오늘 여기서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